4월 7일자로 발표된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에어스페이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SI의 파트너십을 알리는 X 게시물이 그 중심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날렵한 기체 옆에 조비하고 ASI 로고가 딱 박혀 있는데 이게 막 단순히 두 회사가 협력한다 이런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이 UAM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선전포고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이 파트너십이 기존 항공산업의 문법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청취자님의 머리 위, 텅 빈 하늘에 도대체 어떤 새로운 운영체제가 구축되고 있는지 그 암호를 해독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아, 네.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 업계 테슬라로 불린다는 건 사실 이 분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맞아요. 조비가 이 시장의 주목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유를 하드웨어와 규제적 측면에서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EVTOL이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떠서 일반 비행기처럼 비행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넘어서요. 조비가 가진 진정한 무기는 사실 음향학적 서명, 그러니까 소음 통제력에 있거든요. 아, 소음이요? 도심에서 날아다니려면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도심 한가운데 막 빌딩 숲 사이에서 운용되어야 하는 에어택시 특성상 기존 헬리콥터 같은 굉음이나 매연은 치명적이잖아요. 아예 규제 대상이 되니까요. 헬기 소리 생각해보면 막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비의 기체는 이 소음을 일상 대화나 약간 속삭이는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아, 속삭이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도심 깊숙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던 가장 큰 규제 장벽을 물리적인 기술력으로 그냥 뚫어버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자료에 도요타나 델타항공, 그리고 한국의 SK텔레콤 같은 그런 글로벌 거물급 기업들이 아, 그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배경이 그거군요. 자본을 베팅한 겁니다. 규제 통과 속도라고 하시면 미국 연방항공청, 그 FAA 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FAA 인증 절차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까다롭거든요. 나사나 모터 하나의 피로도부터 네, 생존율까지 다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극한 상황에서의 비행 생존율까지 전부 데이터로 내놓아야 하죠. 그런데 조비는 이 FAA 인증 절차를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어요. 실제 비행 테스트 횟수도 1위고요. 하드웨어 완성도나 규제 당국과의 소통 능력 모두 톱티어라는 거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체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고 소음도 잡았잖아요. 비행 테스트도 수백 번 성공하면서 FAA 인증도 척척 받아내고 있고요. 네네. 그럼 막 당장 내일 아침부터 승객들 태우고 상업 운행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그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기차를 수백 대 만들어 놨다고 쳐도요. 그 차들이 쌩쌩 달릴 고속도로나 신호등, 교차로 같은 시스템이 아예 없다면 그건 그냥 차고지에 모셔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네. 약간 하늘의 상황도 지금 이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지점이 바로 현재 UAM 산업 전체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 또 보이지 않는 장벽인 하늘의 교통체증 문제거든요. 하늘의 교통체증이요? 하늘은 엄청 넓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올려다보는 국가 공역, 특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상공은 이미 커다란 버스와 트럭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아, 기존의 여객기나 화물기들을 버스랑 트럭에 비유하신 거군요. 네, 엄청나게 복잡한 3차원 고속도로망이죠. 여기에 조비가 갑자기 수백 대의 에어택시를 새롭게 진입시키겠다고 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현재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이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길래 에어택시 수백 대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존 비행기들은 잘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현재의 관제 시스템은 고도로 훈련된 인간 관제사들의 두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인간이요? 전부 다 자동화된 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관제사들이 그 2D 레이더 화면에 깜빡이는 점들을 보면서 무선 통신을 통해 조종사들하고 일일이 음성으로 교신하거든요. 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고도를 3000피트로 낮춰라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기술을 45도 틀어라.
이런 지시들이 전부 인간의 시각적 판단과 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거죠. 아, 그 무전기 교신 소리 생각하니까 진짜 복잡하네요. 기존 여객기들은 정해진 항로랑 고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이 아날로그적 통제가 어떻게든 가능했어요. 근데 그 거대한 여객기들 사이로 고도 변화도 엄청 심하고 비행 패턴도 전혀 다른 소형 에어택시 수백 대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착륙을 한다. 이거 완전 난장판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 관제사가 머릿속으로 각 기체의 속도나 고도, 막 날씨 변화에 따른 궤적을 실시간으로 다 계산하면서 그 트래픽을 음성으로 통제한다. 어우, 불가능하죠. 네, 완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초과해버리는 영역이죠. 청취자님, 만약 직접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담당하는 관제사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끔찍한 상상이네요. 그러니까요. 300명 태운 보잉 여객기가 막 착륙하려고 다가오는데 오른쪽 아래에서는 조비 에어택시가 갑자기 쑥 떠오르고 왼쪽에서는 다른 에어택시가 훅 횡단하고 땀이 뻘뻘 날 겁니다. 네, 무전기 하나 들고 이걸 통제하다가는 진짜 단 한 번의 판단착오나 통신 지연으로 끔찍한 공중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규제를 담당하는 FAA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공중 충돌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항공산업에서 안전은 99.9%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번의 사고가 산업 전체를 셧다운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조비도 기체만 쥐야장찬 잘 만든다고 사업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군요. 네, 거대한 딜레마를 마주한 거죠. 하늘의 인프라, 즉 소프트웨어적인 질서를 누군가 새롭게 정해야지 않으면 진짜 다 같이 공멸한다는 걸 안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교착 상태를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가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인 조비의 공식 발표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속보 텍스트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조비는 에어스페이스 인텔리전스, 즉 AS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네.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진짜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었네요. 이어지는 그 기술적 세부자항들이 사실 이 파트너십의 진정한 엔진이거든요. 조비의 운영 능력하고 ASI의 그 플라이웨이 AI 플랫폼을 통합한다는 내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플라이웨이 AI 플랫폼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픽을 안전하게 관리할 예측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잠깐만요. 고해상도 4D 모델링 시스템이요? 네. 기존 레이더가 2D나 3D로 그냥 현재 위치만 딱 파악하는 수준이었다면 여기에 4차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축이 완벽하게 개입한다는 뜻인가요? 와,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진짜요? 네, 현재 시스템이 저 비행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이걸 보여준다면 ASI의 4D 모델링 AI는 저 기체가 12분 45초 뒤에 정확히 어느 위도, 경도, 고도에 도달할 것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버립니다. 12분 45초 뒤에 위치까지요? 대박이네요. 거기에다가 막 빌딩 사이로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의 색이나 국지적인 폭우,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른 기체의 궤적까지 수십만 가지 변수를 딥러닝 AI가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경로를 짜낸다는 거군요. 방금 설명드리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죠? 기존의 항공 관제가 약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백 명 연주자한테 막 일일이 소리치면서 화음 맞추려는 되게 위태로운 방식이었다면요. 네네. ASI의 AI 시스템은 그 모든 연주자한테 실시간으로 변하는 마법의 악보를 쥐어주는 것 같달까요? 마법의 악보요? 네, 누군가 돌핑 때문에 박자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나머지 모든 비행기 악보가 스스로 알아서 재계산돼서 다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교향곡을 딱 유지하는 느낌. 아주 탁월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이 마법의 악보 덕분에 조비가 얻게 되는 첫 번째 핵심 혜택이 바로 그 깐깐한 FAA의 승인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일종의 규제 프리패스 효과입니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비는 이제 무전기 들고 통제하겠다고 우기는 대신에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에어택시 수백 대가 떠도 절대 안 부딪힌다? 이렇게요? 네.
AI가 초당 수만 번 연산해서 기존 여객기나 헬리콥터랑 단 한 번의 동선도 안 겹치는 완벽한 공역 통합을 수학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FAA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안전망을 제시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결국 규제 당국 설득하는 유일한 언어는 데이터와 시스템이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네?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AI 시스템을 굳이 전격 도입하는 데에는 분명 기업 입장에서 더 노골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노골적인 이유요? 네, 만약 AI가 최적의 궤적을 딱 계산해서 공중에서 대기하거나 막 날씨 때문에 빙빙 도는 시간을 완전히 없애준다면 잠깐만요. 에어택시의 동력원은 기름이 아니라 전기 배터리잖아요. 아, 눈치채셨군요. 이거 단순한 안전장치를 넘어서서 그 극단적인 비용 절감,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는 재무적 문제랑 직결되는 엄청난 묘수 아닌가요? 리서치 노트 행간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간파하셨네요. 그게 바로 이 파트너십의 두 번째 혜택인 비즈니스 수익성의 극대화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전기차 몰아보신 분들은 배터리 잔량 떨어질 때 그 압박감이 어떤지 다들 아실 거예요. 막 식은땀 나죠. 네, 만약 에어특시가 목적지인 도심 버티포트, 즉 수직 이착륙장 상공에 딱 도달했는데 갑자기 트래픽이 엉켜서 착륙을 못한다고 쳐보죠. 그래서 공중에서 15분 동안 빙빙 맴돌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끔찍하네요. 헬기든 에어택시든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호버링 상태에서 배터리 소모가 제일 극심할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허공에서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면 원래 한 번 충전으로 4번 손님 태울 수 있던 걸 2번밖에 못 태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기체 회전율이 그냥 반토막 나는 겁니다. 탑승객 시간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회전율이 떨어지면 진짜 UAM 사업 모델 재무 구조가 다 무너지겠는데요? 네, 그런데 ASI의 플라이웨이 플랫폼이 이륙 전부터 도착지 날씨, 트래픽 병목 현상, 그리고 착륙장 비어있는지까지 4D로 예측해서 최적 경로를 쫙 잡아준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 배터리를 가장 적게 쓰는 길을 미리 알아서 가는 거군요. 네, 공중에서 버리는 에너지를 제로로 수렴하게 만들고 운영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막대한 초기 인프라 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적자 구간을 빨리 돌파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의 마법입니다. 와, 경쟁사들은 막 기체 몇 킬로그램 더 가볍게 만들까, 배터리 빌도 어떻게 높일까 이런 하드웨어 싸움에 피 터지고 있는데 조비는 아예 소프트웨어로 하늘길 자체를 최적화해서 남들보다 배터리를 덜 써도 되는 환경을 창조해버린 거네요. 발상의 전환이죠. 진짜 놀랍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자료를 관통하는 진정한 대중교통으로의 확장성, 그러니까 스케일업이라는 키워드 말입니다. 이 산업 생존이 걸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UAM의 궁극적인 비전이 뭘까요? 글쎄요. 헬기 대신 타는 거, 맨해튼 부유층이 공항까지 조용하게 타는 VIP 장난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청취자님이 지금 스마트폰 앱 켜서 우버나 택시 부르듯이 수백만 명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요금으로 이용하는 거대한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진짜 산업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려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서울 같은 메가시티 상공에 하루 수백 번이 아니라 막 수천 번, 수만 번 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겠네요. 맞습니다. 고작 수십 대 기체 운영하는 수준이라면 어떻게든 기존 인간 관제 인프라 쥐어짜서 감당할지도 몰라요. 네네. 하지만 하루 수만 번의 비행 트래픽은 고도화된 AI 플랫폼 연산 능력 없이는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애초에 스케일 자체가 다르군요. 조비가 ASI랑 손을 잡은 건 그냥 우리 비행기 남들보다 좋아요. 이걸 어필하는 단계를 한참 지났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초거대 공역 트래픽을 감당할 보이지 않는 하늘 인프라의 밑그림을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통째로 쥐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 그 리서치 노트에 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릴리움 같은 다른 훌륭한 기업들 이름도 막 언급되어 있잖아요. 네, 다들 뛰어난 기업들이죠. 처음에는 다들 막 빛의 렌더링 띄우면서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멀리 날아가나? 이런 제조업의 영역에서 경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조비의 이 행보를 보니까 경쟁의 룰 자체가 완전히 변모하고 있다는 확신이 딱 듭니다. 네. 하늘의 거대한 생태계를 관리하는 권력, 즉 표준화된 운영체제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본질이 완전히 옮겨간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이게 정보통신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이거든요.
야, 스마트폰 시장처럼요? 네, 하드웨어 기술 격차는 시간 지나면 결국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커요. 애플이랑 구글이 기기 스펙 경쟁을 넘어서서 iOS랑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로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 지배한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럼 조비랑 ASI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이 4D 예측 프레임워크가 향후 국가 관제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채택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게임 끝나는 거죠. 그들이 구축한 그 시스템적 해자는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멋지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와도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될 겁니다. 야, 오늘 살펴본 이 여러 자료의 파편들을 하나의 논리로 딱 꿰어보니까 정말 압도적인 큰 그림이 나타나네요. 주비 에비에이션은 그저 전기로 날아다니는 조용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이들은 그 수백 대의 기체들이 단 한 번의 추돌 사고도 없이 또 일말의 배터리 낭비도 없이 안전하게 질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지능형 하늘 고속도로망을 이 순간 가장 먼저 설계하고 포장해 나가는 개척자였던 거네요.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기체라는 물리적 혁신의 한계를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돌파해내면서 UAM 상용화라는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을 딱 제자리에 꽂아놓은 셈이죠.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의 의미를 곰곰이 떠올려 보신다면요. 청취자님, 다음번에 꽉 막힌 퇴근길 도로 위에서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그 풍경이 아마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청취자님의 머리 위로 펼쳐진 그 텅 비어 보이는 고요한 공간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초지능형 AI가 수백 대의 에어택시가 넘나들 투명하고 완벽한 4차원의 고속도로를 막 맹렬하게 지어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의 화려한 전망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러나 우리가 조만간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멀지 않은 미래에 하늘길의 모든 트래픽 통제를 인간 관제사가 아닌 이 뛰어난 AI 알고리즘이 전담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의 데이터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나 아주 미세한 시스템 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요? 네, 하늘에서 단 한 번의 통제 상실이 발생한다면 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아, 정말 서늘한 질문이네요. 물리적인 비행기체를 제조한 조비 같은 회사일까요? 아니면 하늘길에 안내하고 예측한 AI 시스템을 설계한 AI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알고리즘의 통제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국가 규제 당국일까요? 이야, 이거 진짜 딜레마네요. 인류가 하늘이라는 거대한 3차원 공간의 생사 여탈권을 온전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손에 넘겨줄 준비가 진정으로 되어 있는지 이 신뢰와 책임의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의 장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 가장 서늘하고도 철학적인 과제가 남겨지는군요. 눈부신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질문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심층 분석과 마지막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그렇듯 다가올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